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주말간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옆에 실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당연히. 지금 오늘 막 좀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좀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매번 그게 고민이더라고. 포트폴리오반 브리핑을 먼저 해야 될지, 네. 영상을 먼저 찍어야 될지, 고민이다. 네. 이게, 그니까, 사실 이제 너랑 요거 영상을 찍으면서 나도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요 영상을 찍고 나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반 계시는 분들은, 아니, 영상에 담아라고 그러면 어떡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면,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따도 설명드릴 텐데, 사실, 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가 크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크진 않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0.37인데 이게 일봉 기준이어가지고 오늘 떨어지고 있는 게 반영이 안 돼서 근데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네.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한 12월 31일 종가. 네. 그러니까 1월 1일 이제 시작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떨어졌고 그때가 이제 한 1760만 원 정도였으니까 사실 1월 1일 기준으로 해도 한 3% 정도 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해서 아마 3% 정도이신 분들은 많지 않을까. 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요 정도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이따 차트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트랑 이더는 거의 안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거의 그대로죠. 비트는 진짜 거의 안 떨어졌고, 네. 이더는 떨어졌지만 다른 알트코인보다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는 상태고, 현금도 꽤 많고, 그 다음에, 리플, 레이다, 그 다음에 스택스 플러스 나머지 두 개의 코인은 비중이 너무 작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5개 다 합쳐봐야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순전히 솔라나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라고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가 아마 쟤는 왜 마이너스가 저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막 잡코인에 막 물려있거나 하면은 지금 막 왔다 갔다 한두 번만 해도 반토막 쉽게 날 거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5% 안팎으로 좀 하고 계신다면 월초에 비해서 고점에 비해서는 저도 조금 더 떨어졌죠. 근데 1월 1일 비해서 한 5% 안팎으로 좀 마이너스 5% 안팎으로 이제 하고 계시다면 좀 선방한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12월 28일 날 저는 솔라나를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샀어요. 요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라나에 관해서 고민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네. 솔라나 영상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솔라나를 일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솔라나 매도한 것 중에 절반을 이더리움을 사고 절반은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에 안 나오죠. 영상에 안 나오고 매매할 때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반 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저 왜 영상에서 담아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막상 매매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요 포트폴리오 반에 계신 분들 그다음 이렇게 하는 거라서 물론 영상을 봐도 힌트는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매매하는 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브리핑 있는데 솔라나는 일부 매도했고 저는 정확히 4분의 1 정도 매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그러니까 지금 판 거에 절반을 매수했고 판 즉시 매수했고 나머지는 3주에 걸쳐서 분할매수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네,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일시중지 시켜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일단 솔라나의 4분의 1을 팔아서
절반 이더리움을 사고 절반 현금으로 사고 둘 다 괜찮았죠. 왜냐면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덜 떨어졌고 그다음에 현금은 당연히 안 떨어졌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스는 좀 덜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제 브리핑으로 추가로 드리는 거죠. 파동이 끝나고 ABC 조정이 시작될 경우 새로운 파동이 진행 중일 경우 두 가지 전부 다 30%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예. 둘 다. 네. 지금 떨어진 걸 따지면 한 30% 되려나? 솔라나? 1월 2일부터 따졌더니까 아까 보니까 한 25%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를 완전 고점부터로 하면은 32%. 1월부터 1월 1일부터 하면은 한 16% 17%. 네. 아니네. 뭐 양봉이니까 더 요걸로 잡아서 해야겠구나. 그렇죠. 저는 1월 2일부터 본 거예요. 1월 2일 여기 네. 여기 단기 고점. 네. 1월 1일부터로 하면은 한 11%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영상에서 말 안 한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또 막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다 말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는 대처를 했습니다. 대처하는 거 좀 알려드리는 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 저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았던 진짜 지난주에 주말에 와 진짜 머리가 그냥 터지는 것만 같은. 그리고 목요일날 사실 영상도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 불만족스러웠잖아.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었잖아. 그렇죠. 정리가 안 된 데서 말을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끝날 때쯤 가서 이제 서로 얘기를 좀 더 해가지고 정리가 사실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금요일날은 영상을 안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주말 내내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정 코인을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비트코인 방향성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봐. 그렇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쪽으로 가냐가 다른 핵심입니다. 코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난 솔직히 그냥 네가 말한 거 그냥 재미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렀거든.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중심선 아니 그래도 꼬리를 달더라도 중심선을 지켜줬다는 소리가 네. 아니 이게 꼬리를 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떨어진 다음에 뭐 올라가줘야지 중심선 지켜주는 거지. 하단선 터치하고 올라가는데 무슨 꼬리를 지켜주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중심선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로는 이렇게 보이니까. 야. 네. 이게 또 애매한 게 애초에 지금 볼린저 밴드 자체가 많이 좁아요. 맞아. 네, 많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요 기간에 횡보했기 때문에 요 기간에 횡보해서 좁아진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그렇죠. 볼린저 밴드 강의 보면 나옵니다. 이게 요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있을 확률이 95%,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 그래서 그동안 움직임이 적었으니까 요 정도 좁아져도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 이런 개념이에요. 강의는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네. 그래서 이미 좁아진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중심선을 직지받고 있어주는 게 좀 웃기긴 하다. 그렇죠. 사실 저 말할 때 그냥 재미삼아 얘기한 거지. 그림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진짜로 중심선을 지켜주고서 횡보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저도 못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 네. 결국에는 사실 이 박스권 위로 돌파하느냐 아래로 돌파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 반감기 전에는 난 안 건들 생각이야. 아니 반감기가 아니고 현물 ETF 승인 발표 전에는 안 건들 생각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건들 필요가 없어. 그 전에 있는 움직임에 하나하나 대응하면 결국에는 손실만 볼 뿐이야. 네. 사든 팔든 뭐 하든. 해서 일단은 현물 ETF 승인 직후에 네. 직후도 안 해, 사실. 현물 ETF 승인한 다음에 하루 이틀 더 보고 그 하루 이틀 더 보고 나서 얘가 요 근처에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이제 하는 거지. 그때 막 현물 ETF 막 승인 됐다 안 됐다 막 왔다 갔다 할 때 막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급반등했다가 이거 대처 나 못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하시겠지. 근데 네.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요 아래로 확실히 좀 떨어지고 나서 요번 주 수요일 날이잖아. 최종 승인 네, 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10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끈 걸 보니까 약간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
예. 만약에 승인할 거였으면 더 일찍 승인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아예 지난주쯤에 해가지고. 왜냐하면 개미들이가 승인될 건데 딱 맞춰가지고 승인시킨다? 그럼 개미들한테만 좋지. 아, 그렇죠. 네. 딱 그 전에 이제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애들이 좋으려면은 미리 사고 그 전에 이제 호재 터트리고 그다음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 털리고 약간 이런 식이 좋은 건데 그래서 약간 요번에 승인 안 되고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네.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지금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올해 안에 거의 무조건 되는데 네. 요번에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떨어질 텐데 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졌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한마디에 바뀔 수 있잖아. 네. 뭐 떨어졌지만 뭐 요것만 바꾸면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가 SEC한테 나오던가 그러니까 왜 거절했는지 요번에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또 떨어졌다가 또 반등해서 또 여기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라서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 지나서 한 목금 정도까지는 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다가 대처도 못하고 막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잖아. 그렇죠. 대처도 못하고 막 급격하게 막 이렇게 막 떨어지면 어떡해? 이게 겁나는 거잖아. 근데 나는 항상 얘기했듯이 이미 불장이다. 네. 이미 불장. 불장에서는 제일 멍청한 건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거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정말 완전 퍼펙트한 대처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거겠지만 이게 아니어도 떨어졌을 때 있는 현금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다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현금을 남기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완전 저점을 못 잡더라도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만 있으면 베스트다. 네, 요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현금만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네. 이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현금 비중이 한 3% 정도 되네요. 지금 현금 비중이. 그리고 뭐 금액으로 보면 거의 한 390만 원,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면 390만 원이면 꽤 높은 비중의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투자를 잘해서 다른 자산이 올라가서 그렇지. 네, 해서 이걸 가지고 아래에서 최대한 잘 사는 걸 목표로 한다. 그리고 올라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간다. 이런 관점으로 진행을 할 거야. 더 나은 방법이 있나? 글쎄요. 지금 애초에 상황 자체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물리기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게 잡코인들이 보면은 잡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솔라나는 많이 크긴 한데 아무튼 알트코인들 보면은 사실 1월 3일에 변동성 심했을 때만 봐도 이런 봉 나오잖아요. 이런 봉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솔라나가 아래로 그러니까 봉 한가운데 기준으로 아래로 18% 위로 12%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괜히 떨어진다고 손절을 하면은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올라갔을 때 그러면 추세 바뀌었다라고 사면은 여기서 물리는 거고. 리플이 오늘 저점이랑 고점 따져보니까 10% 왔다 갔다 했더라. 네,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움직인 것만 봐도 지금 잠시만. 네, 아침에 움직인 것만 해도 지금 한 4%, 뭐 한 7%, 8%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잘못하면 물린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제가 사실 저나 김프로나 요 차트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심플하게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근데 이제 요거를 말씀 안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로 가는 가능성,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1, 2, 3, 4, 5로 가는 가능성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로 갔을 때의 고점은 361.8이 5만 정도, 5만 1000 정도 자리예요. 그리고 이걸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6만 2000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48,000에서 5만원을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48,000 여기 매물대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48,000, 361.8에 5만이니까
어쨌든 요것만 돌파하면 여기만 돌파하면 여기까진 간다 라는 의미였어요. 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얘가 여기서 요렇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 해서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361.8 자리가 한 7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테스트 해보겠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큰 틀로 보면 이런 상황인 거고, 큰 틀로 보면 이런 상황인 거고, 이제 저랑 김프로가 둘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을 카운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저점을 찍기도 했었고 여기가 고점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로 봐도 될 수도 있긴 한데, 그쵸.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를 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이게 1, 2, 그다음 3, 4, 5 한 다음 확장으로 볼 수 있고, 확장해서 얘가 끝. 네. 틀어도 그렇죠. 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피보나치 비율까지 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해서 요 확장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1, 2, 3, 4, 5 한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하면은 이런 식으로 100%를 이렇게 잡고 지금 161.8까지만 갔다가 조정받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면 아까 했던 1, 2, 3, 4, 5 한 다음에 1, 2, 3, 4, 5 한 다음에 확장인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고점을 돌파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확장이 아니고 1, 2, 3, 4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61.8 자리가 72,000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치면은 5만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여 위에서 올라가면, 한 번 더 요 위에서 올라간다라고 치면, 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요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1, 2, 3, 4, 5 이렇게 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봐도 올라가는 그런 건 거고, 올라가면 요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1, 2, 3, 4, 5 해서 떨어진 걸로도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큰 걸로 보면, 작은 걸로 보면은 1, 2, 3, 4, 5 그 다음에 확장한 다음에 이렇게 ABC로 떨어지는 걸로 볼 수 있고, 네. 해서 요 박스권을 딱 해놓고 요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는 요 정도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요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요런 상황. 네. 내가 잘 정리했나? 네, 맞죠. 다만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은 확장까지 보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ABC로 떨어지겠지만 이거를 2파로 떨어진 다음에 한 32,000에서 3만원, 그러니까 3만 달러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거기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도 결론은 뭐다?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섣불리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 예측하면 안 없다. 된다. 예측할 수 없다.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다? 요 올라갈 거 내려갈 걸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의 관점이고, 이게 김프로가 이제 얘기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여기서 매도를 하면 순식간에 내가 매도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뼈 아픈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다. 네. 근데 아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알트는 계속 밀리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비중으로 대응을 해야죠. 머리가 너무 길었네. 비중으로 대응을 해야지. 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비트는 진짜 거의 안 떨어졌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비트가 거의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치고 우리 그 포트폴리오도 별로 안 떨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비트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주구장창 했으니까 당연히 네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라이브에도 계속 얘기하고 박스경제 TV 방송 나가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아시죠? 네 비트를 갖고 있다
네. 혹은 비트 플러스 이더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현금 비중으로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솔라나를 이제 제가 확실히 매도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매도했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이거의 차이, 만약에 저랑 차이가 나면 이런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포트폴리오만 수강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취하셔야 되는 그런 이득인 거고, 그런 차이는. 그래서 규모 크신 분들은 그냥 요 정도만 가지고도 진짜 수강료 이상 한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네. 요 대처만 가지고도.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요렇게 저희는 대응을 할 거다라고 말하고 마무리 좀 될 것 같은데, 시간상. 네. 원래 말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있었는데, 뭘 말하고 싶었냐면 또, 이제 추세 매매 관련해서 진짜 음봉을 띄울 때, 그러니까 음봉을 계속 띄울 때, 양봉을 계속 띄울 때 대처 안 하고, 네. 그때 대처 안 하고, 네. 이제 음봉을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 음봉을 계속 띄우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양봉이 뜬 다음에 한두 개 있다가 대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예를 들면. 네. 지금 이 퍼즈각도선 근처니까 매수하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매수는 안 할 겁니다. 일단은 뭐 확실하게 지지 받는 걸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 받을 것 같으니까 산다기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뜨고 나서 봉 한두 개 정도 더 보고 네. 그 다음에 대처라는 게 훨씬 낫다. 아닌데 그럼 나 여기서 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거는 진짜 완전 진짜 그 결과론적이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봉은 한두 개 더 봐야 된다 이거지. 요렇게 네. 떨어지고 그냥 몸통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바로 올려버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게 지난번 에이다인 거잖아요. 근데 뭐 에이다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해서 만약에 이게 봉을 하루 이틀만 더 보면 막상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네. 뭐 예를 들면 네. 막상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네.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냥 끄고 자세요. 자고 그냥 다음날 대처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제 다음날 대처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몰빵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도 있어야 되고, 자산 분배도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음날 대처하는 게, 혹은 다다음날 대처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자세한 거는 뭐 내일이나 네. 조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영 앵커님은 그 말에 무게감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결국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에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매번 인사말로 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막 엄청 깊게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다. 물론 그 앵커님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근데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뭐 올라간다 반등한다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럼 열심히 맞춰가지고 100배롱 100배숏 한 사람 돈 벌었나요? 청산매 다시 한번 보여줘요? 네?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뭐 청산매 보여드립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자산 분배하고, 물론 코인에만 몰빵해서 자산 분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금이랑 코인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자산 분배니까. 그렇죠. 어떻게 자산 분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 짜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만 너무 얘기했네. 내일은 김프누님 말하고 싶은 거 좀 더 얘기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저녁에도 라이브 하시나요? 네. 오늘 저녁에 뭐 할지가 좀 고민이네. 책님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책님한테 좀 물어보는 걸로 하고, 손 한번 보여드리고. 네. 김프로였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꼭 도움이 되셨으면, 안 됐으면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됐을 텐데.
네, 도움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